안녕하세요. 쩐통입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는 첫 번째 올렸던 사회초년생 1억 모으기 방법 중에 첫 번째였던 브리핑을 하라 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올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꼭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회사를 입사하고 인턴 시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턴 시절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책만 읽었어요. 근데 그 책들 중에서도 재테크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었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배워야 할 게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 인턴이니까 정규직이 된 이후부터는 제대로 재테크를 실행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인턴 때는 정말 막 썼어요. 물론 가계부를 계속 썼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회초년생이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밥 한 끼라도 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격은 보지도 않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인턴을 끝낸 뒤에 정규직이 전환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껏 읽었던 책들 중에 형광펜으로 칠해놨거나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던 부분들을 쭉 봤었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해서 그냥 써봤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은 바로 그 성준의 돈공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보고 이 책은 한번 꼭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서점에 가서 목차들을 보고 제가 원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고서는 결정을 했었는데, 이 책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라는 류의 읽기 쉬운 책이었었어요. 여기 보시면 돈 습관을 잡아주는 경제관리 플래너, 이 부분에서 어떤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 와서 지금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해보고 그런 것들을 엑셀에 정리해서 저만의 목표들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했던 엑셀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때 당시에 드림보드라고 해서 하고 싶은 것,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볼 수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직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원일 때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뭐 그 이후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거를 좀 할 수 있을까 써봤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보면은 책을 끝없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 나의 책과 훌륭한 자손을 남기고 싶고, 1억의 종잣돈 는 이미 모았죠. 뭐 이런 것들을 현실 가능한지 크게 따지지 않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봤었어요. 또 몇 년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적어본 거죠. 지금 보면은 월세 얻는 집을 3년 이내에 14채를 짓는다는 건 사실 되게 터무니없는 내용일 수는 있는데, 일단 적어봄으로써 내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 이제 키워드로 좀 나눠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뭐 영어, 스노우보드, 뭐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부동산도 공부하고, 뭐 강연도 하고 싶고, 이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죠. 한 10개 정도를 써봤는데, 보시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자유란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일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손을 놓더라도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방 안에 8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사랑하는 사람과 와인에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써놨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돈을 내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저는 저만의 계획을 세웠었어요.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쪼개는 거죠. 거기 있던 것들을 쓰고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매긴 후에 우선순위부터 중요도를 따지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건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5월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때 춤을 추고 있고, 축구를 7점반을 들어가고, 운동을 하고 있고, 주식 공부를 하고 있고, 독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주 단위 플랜에다가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중간에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에 맞춰서 짜보는 거죠. 매주 혹은 매 달마다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같이 합니다. 저는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월별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각각 나눠봤을 때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주 단위로 쪼개보자면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곁들여서 가계부를 보여드리거나 간략하게라도 얼마를 모으고 있는데 얼마 정도 평균으로 사용을 한다. 만약에 브리핑하는 날이 19년 1월 1일이라면 19년 12월 31일에는 제가 얼마까지를 모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9년 12월 말일에 다시 또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지, 뭘 이뤘는지, 뭘 이루지 못했는지, 뭘 배웠는지, 그리고 얼마를 모으게 됐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시다시피 제가 써놓은 거를 보여드렸지만 다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적어도 누군가가 저한테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할 얘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행동하고 실천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 해, 그 월, 그 주를 다 채우는 거거든요. 설령 실패하거나 이루지 못했을지언정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누구한테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테크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춘의 돈 공부라든지 사회초년생들한테 타겟팅이 되어 있는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책 읽기도 싫고 이 영상 보니까 저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엑셀 파일을 쥐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들어 본 질문지인데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생 채널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인증샷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엑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어떻게 브리핑을 하는지 대략적이라도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만드셨던 툴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적어도 1년간의 계획을 물어볼 때 그게 현실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스스로가 답할 수 있는 마음에서 해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목표를 고민해보기 전과 이 목표를 고민해보고 난 뒤는 본인의 24시간 혹은 12개월, 3년, 5년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